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 울릉도라야 느낄 수 있는 진짜 봄이 거기 있습니다. 비바람이 내 인생에 휘몰아쳐도 걱정 없네. 울릉도가 내겐 있으니 봄이 오면 나물 캐고 여름이면 고기를 잡네. 가을이면 뷰를 해고 겨울이면 눈을 맞네. 동쪽 바다 끝 육지에서 배를 타고 서너 시간을 달려야 울릉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인구 1만여 명의 주민보다 연간 찾아오는 40만 명의 육지 손님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 울창한 구릉이라는 이름 그대로 울릉도는 바다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숲의 섬입니다. 화산섬인 울릉도는 분출한 용암이 식으면서 자리 잡은 진귀한 바위들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넓은 평지를 찾기 힘들 만큼 가파른 산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선 봄이면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산에 살다시피 한답니다. 옛날에는요 이만큼 명의가 저거 안 했거든요. 그래 그럴 땐 조금씩 해갖고 자 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노레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해요. 걸어가기 힘든 산자락마다 모노레일이 놓인 것도 다 이 나물 덕분이라는데요. 동사도 아닌데 있는데 뭐. 야, 지금 해보겠습니다. 울릉도의 이름을 육지에 알린 주인공, 바로 명이나물입니다. 울릉도 명이나물입니다. 또 사람 손이 안 가는 데서 주로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숲이 우거지고 그늘지고 이런 조건이 좀 맞아야지 나물이 신선하게 잘 자랍니다. 네, 요즘은 육지에서도 명이나물이 재배되곤 하는데 울릉도 명이와는 생김새가 좀 다르답니다. 근데 울릉도 명이가 두께가 조금 두껍고 또 이게 입이 약간 둥글스름한 게 이게 산이나 강원도 산이 좁빗한 그거고 또 오대사 명이는 여기 줄기가 여기 빨간 게 여기 한데 울릉도는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둥글스름하고 약간 입이 도톰하고. 산마늘이라는 본래 이름 대신 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연도 꽤 알려졌죠. 옛날에 개척 당시에 개척을 하고 바다에 한복판 섬이 있기에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 산에 가서 명이로 먹고 나니까네 그거로가 양식을 그래가 명을 사게 명이라고. 이 섬 쑥부쟁이도 울릉도에선 다른 이름으로 부른답니다. 부지깽이 이거는 진짜 무공이에요. 명이하고는 약이라고도 없고 이거는 뭐 자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산 부지깽이라.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한번 먹어보면 그 맛에 반하게 된다는 부지깽이 나물.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이거 무공이라. 뭐 향이 그냥 막 가득하니 전해지네. 우리 사위 우리 큰딸 예. 어떻게 외지에 있다 들어오신 예,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귀농. 퇴직하고 귀농해서 이제 예. 어머님하고 부인하고 이제 중간 역할에서 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엄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이거 콩나니. 어머 어디 요 있었네. 귀여워라. 옛날에 밥 해 먹었다는 전복 해 먹었다는. 이게 옛날에 없을 때 이거로 밀가리 문치가 쪄가 그거로 가지고 끼도 이 나가고. 울릉도에서만 자란다는 섬말라리입니다. 이게 오래됐는 거야.
백합과의 꽃식물인데요. 예전엔 이 뿌리를 캐서 먹기도 했답니다. 뿌리는 있잖아, 약에, 탄약에 이 날이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으면 혈액순환 잘 된다고 약 탄약을 안 짜죠. 다 했어요. 꽃에 뿌리까지 캐서 먹고 살아야 했던 시절. 산과 들에 지천이던 봄나물은 울릉도 사람에겐 고마운 끼니였습니다. 나물이 잘 됐나? 잘 됐네. 아이고. 어이구, 야, 탐스럽네.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대신 온갖 나물들을 넉넉하게 선물로 받았던 셈이죠. 바닷물 복판에서 섬이 항상 물이 있잖아요. 공급이 잘 되지. 그래 비가 오면 바위에서 물이 줄줄줄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계속 물러 먹기 때문에 부드럽고. 부지깽이와 미역쥐는 어린 순을 채취해 삶아서 말려둡니다. 말리기 어려운 명이나물은 장아찌를 만드는데요. 소유자 눌러주세요. 썸대서 바닷물이 정말 깨끗하네. 야, 깨끗하다. 최고네 최고. 아, 이 바닷물을 넣으시는군요. 청정 지역의 바닷물 최고네. 명이에 있는 독성이라든가 다른 이물질을 쉽게 또 정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바닷물에 항상 이렇게 숙성을 시킵니다. 네, 바닷물에 3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속까지 간이 배면서 부드러워진답니다. 여기에 간장, 식초, 설탕 등을 섞어 만든 절인 물을 부어주면 끝. 알싸하면서도 깔끔한 명이나물 장아찌 하나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곤 하지요. 건박해갖고 먹고 지금은 어린 애들도 먹기 많죠. 학교 갔다 오면은 이거 삶아가고 콩가리 문치가 있잖아요. 콩가리 그래갖고 걔가 좀 그것도 맛있어요. 예전엔 명이나물 줄기로 찜도 하고 김치도 담가 먹었다는데요. 억세지기 전에 어린 순을 따다 콩과 옥수수 가루를 넣고 죽처럼 끓여 끼니를 대신하곤 했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죠. 예, 명이 이렇게 뿔명이 이렇게 해라. 뿔명이. 네. 뿔명이가 뭐냐면은 새순 올라오는 새싹처럼 올라오는 그걸 뿔명이를 했거든요. 그거 따서 팔면은 그때 얼마인가 돈을 줬어요. 돈 받으면 과자 사 먹겠어요. 왜 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잘 알려주는 음식이 바로 이 범벅입니다. 예, 옛날 맛이 나요. 눈물 난다 진짜 이거 뭐 이거. 왜요? 예. 옛날에 못 사던 시절에 이거 먹고 살다가 지금은 너무 부유하게 살잖아, 그지요? 그러네 지나간 거 생각은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척박한 섬 사람들에겐 목숨처럼 간절했던 고마운 한 끼입니다. 그 시절 이 섬말라리 뿌리도 요긴한 식량이었다죠. 그냥 감자에 약간 뭘 하면 단맛이 난다. 예, 그 정도. 뭐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딱히 좋아하는 맛은 아니었는데. 요즘 좀 애들 안 먹을 예. 거예요. 안 먹어요. 생김새가 마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꽃 봉우리도 닮은 것 같죠. 이 섬말라리가 많이 자라는 곳이라고 해서 나리분지라는 지역 이름도 생겼다는데요. 여름이면 어디서나 예쁜 꽃을 피우던 섬말라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요즘은 보기 힘든 귀한 음식이 됐답니다. 예, 옛날 걸 좀 그립지요. 그래요. 옛날에 우리 클 때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해주는 그 음식이 다들 귀하고 없어요 이제는. 울릉도에 고단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섬말라리 범벅. 맛은 달짝지근하고 밤처럼 팍신팍신한 게 먹을만하답니다. 이 삼나물도 울릉도가 고향이라죠.
세 가지 맛이 난데서 삼나물을 했는데 고기 맛이랑 인삼 맛이랑 그러고 야채, 나물 맛이랑 난다고 해서 삼나물. 이른 봄 눈을 뚫고 나온다고 해서 눈개승마라고 부른다는데요. 인삼 맛, 고기 맛. 맛, 나물 맛. 울릉도에서도 육개장 하면 삼나물 안 나가면 육개장 안 넣는 줄 알고. 맛은 두릅과 비슷한데 쌉싸름한 인삼 향에 씹을수록 고기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고기나물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울릉도에선 육개장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삼나물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군요. 저는 사실상 육개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 육개장을 끓여갖고 한 그릇 줘서 한 그릇 먹었는데 또 한 그릇 줘가지고 먹다가 혼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울릉도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삼나물 육개장을 많이 끓입니다. 이것이 나물인가 고기인가 웃으며 먹게 된다는 울릉도 육개장입니다. 미역치에 고비 그리고 부지깽이까지 나물 듬뿍 넣고 밥을 비비면 이 맛에 또 산에 오를 힘이 생깁니다. 밥보다 이거 나물이 더 많은데. 좀 꼬들꼬들해야 되는데 너무 질다. 네, 이것이 상황이. 시나물도 넣고. 잘 비벼졌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필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을 견디게 해준 나물이 이젠 든든한 살림 미천이 되어주고 있으니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딱 도동 부둣가에 딱 배에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시원한 공기 있잖아요. 그럼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 그래서 공기가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와가 딸하고 자주 이 시간에 진짜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너무 든든해요. 울릉도 날씨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곤 합니다. 섬에 산다는 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자연을 견디는 것. 인생도 늘 예측 불가지요. 3년 전 귀농한 황영구 씨도 이렇게 울릉도에서 살게 될 줄 몰랐답니다. 울릉도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데요. 칡, 그다음에 부지깽이, 그다음에 옥수수 그래 들으세요. 그를 이곳으로 부른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부지깽이 같은 섬에서 자라는 나물들로 사료를 만들어 먹이는데요. 그래서 일명 울릉약소라고도 부른답니다. 처음에 나물을 한 2번 해 먹어요 사람들이. 먹고 나면 가을쯤 되면 추석 지나면 이게 이만큼 커요. 그러면 그걸 베야 또 냉장고에 나물을 또 채취하니까 그걸 베 가지고 말려서 옛날에는 바로 줬는데 요즘은 그 부지깽이 뱉는 거를 저희들 납품을 해요 공장에. 그러면 공장에서 요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생긴 게 좀 다르죠? 울릉도 약소는 대부분 이렇게 검은색 피부에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그려진 토종 칡소랍니다. 칡소가 일단은 이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특히 울릉도 밭이 경사가 많으니까 어지간한 소들은 거기서 설 수도 없는데 야들은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칡소의 매력에 빠져 귀농까지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울릉도 칡소 왔습니다. 칡소 한번 구워 봅시다. 오늘 레시피 정말 맛있겠다. 30년 차 대선배인
이상동 씨까지 울릉도에서 칡소 키우는 이웃들이 모였으니 오랜만에 고기 맛 좀 봐야겠죠. 한우하고 칡소하고 차이가 이 느끼한 맛이 적어요. 거의 담백한 그 맛 때문에 울릉도의 프라자에서도 보통 보면은 육지 관광객들 오시면은 자기 평소에 먹던 양만 사가지고 가요. 구워 먹는. 근데 보통 다 더 드셔요. 왜 드시는 거면은 입맛이 자꾸 땡기거든 이놈이. 칡소는 자세히 보면 색깔이 일반 한우와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칡소는 이 색이 조금 진하면서 검은색 비슷한 진한 완전 초콜릿식인데 완전 진한 색. 육회 부위를 큼직하게 썰어 장을 찍어 먹습니다. 입에 살살 녹는 맛. 살살 녹는 생고기도 좋지만 칡소는 구이가 제일이죠. 네, 고기 굽는 데는 이 내장이 있어요. 부산물. 이거 옛날에 많이 굽었대. 요거는 콩팥. 그거는 지라. 예. 이 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게 구우는 겁니다. 살고기는 우리 아다리가 없었고 이 부산물들만 이제 옆에서 정어리가 앉아 있다 보면 한 저럼씩 이제 얻어 걸리는 거지. 울릉도는 소의 사료로 쓸 수 있는 나물이 풍부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소 키우는 농가들이 많았답니다. 우시장이 서는 날은 섬이 들썩들썩했다지요. 육지에 가끔 이제 이 우상인들이 와서 이제 배랑으로 사가기 때문에 그때는 도동 화물선이 닿는 이제 연락선이 닿는 도동에 소가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 북면 지역에서도 소를 몰고 뭐 1박 2일 걸려 가지고도 소를 팔러 나오고 뭐 그게 하나의 큰 행사고 일이었죠.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고 씹을수록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는 칡소구이입니다. 술 한 잔 곁들이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네, 울릉도 약소가 유명해진 건 이미 60년대부터랍니다. 당시에도 일반 한우보다 높은 값을 받곤 했다는데요. 매년 100~200마리의 소가 육지로 팔려나가곤 했답니다. 문어 맛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오, 끄떡끄떡. 크네. 예. 오, 진짜 크다. 우와. 와 이거 진짜 크대. 그 시절 울릉도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어의 모양의 형태가 난답니다. 우선 문어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해서 데쳐놓습니다. 옛날에는 이 문어가 흔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물에 그냥 숙회만 먹다 보니까 맛이 없으니까 소고기 기름, 양지 기름 이런 것들 얻어다 가지고 볶아 먹었어요. 그게 이제 문어 두루치기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지. 문어 두루치기를 만들 거라는데요. 양지살에 붙은 기름만 따로 썰어서 살살 볶아줍니다. 이야 진짜 울릉도 칡소 좋다. 이야 살아있다. 오늘은 고기살도 좀 넉넉히 넣고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맛을 냅니다. 여기에 삶은 문어를 넣고 볶아주면 양지기름에 문어가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진답니다. 아이고 창가를 못 떠나시네요. 자기가 먹어라. 와 맛있겠다. 자자자. 장로님 자 문어. 오 장로님 정말 맛있네요. 야, 잘 녹네. 이야 정말 맛있다. 아, 맛있다. 문어와 칡소고기가 환상의 짝꿍처럼 만난 매력 만점의 별미입니다. 소 잡는 날은 큰 솥에 손짓국을 끓이곤 했답니다. 이때
꼭 챙겨야 하는 게 하나 있다죠. 자기야, 이 선지국은 은근키가 진짜 멋지다 이거. 이거 한번 열에. 아, 예. 자, 완전히 많이 컸네. 차이점이라 야. 근데 육지에는 사람들이 이래 국거리고 이러는데 은근키 안 여심도 안 였는데 이 울릉도 사람들은 이 은근키를 이게 바로 울릉도에서 나는 섬 엉겅퀴입니다. 육지 엉겅퀴와는 달리 날카로운 가시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지국거리도 이걸 넣고 또 울릉도는 또 뭐 여러 가지 국 끓일 때 돼지국 끓일 때도 이걸 넣고 근데 이제 우리 시댁에도 식구들이 와보더니 맛있대요. 엉겅퀴를 이렇게 맛있대. 근데 육지 가니까 이걸 못 먹겠더라고요. 육지에 있어갖고 뜯어가 진짜 해봤는데 못 먹겠어요. 가시가 나가. 언제 침이 막 이렇게 돋았더라고. 가시가 없고 부드러워 물 엉겅퀴라고도 부르는데요. 맛도 순해 나물로도 국거리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삶은 엉겅퀴를 된장과 고춧가루 양념에 먼저 조물조물 버무려 넣고 선짓국을 끓입니다. 자, 자기 하나. 맛 좋겠다. 우리 선지국끼리가 또 밥 많이 먹어보자 맛있다. 이 엉겅퀴 맛을 알아야 울릉도 사람 자격이 있다죠. 울릉도 날씨가 이래요. 변화무쌍합니다 날씨가. 그리고 이런 자연 경관도 볼 때마다 다르다는 거.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은 또 경관이 또 다르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또 운치가 있고. 비가 오면 엉겅퀴 선짓국 생각이 날 만큼 섬살이에도 익숙해지고 직접 키우는 자부심도 생겼답니다. 자부심이나 뭐 고집 같은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 정신 같은 거. 사라져가는 우리 토종소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귀하잖아요. 울릉도가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3세기 무렵. 섬이 형성된 이후 한 번도 육지와 연결된 적 없는 울릉도는 사람이 오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고립무원. 그렇게 홀로 거친 파도를 견디며 지켜낸 덕에 귀한 것들을 온전히 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울릉도를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아련해지곤 합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주어 고맙고 또 늘 그리운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벌써 울릉도가 그리워지네요.